여러분,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돈 된다는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현금 청산 맞고 분담금 폭탄 맞고 대출 막혀서 발 묶이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요. 관리 처분 직전이라는데 지금 들어가면 수익 아닌가? 서울 신축은 결국 오르잖아. 몇 년 묶여도 괜찮아. 어차피 차이 크겠지. 이 생각이 바로 낭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정비사업 투자에서 실제로 돈이 깨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어떤 사람은 수익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자금 압박에 무너지는지 구조를 완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시면 재건축 매물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서울은 지금 만성 공급 부족입니다. 새로 지을 땅은 거의 없고 결국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이 정비사업으로 몰립니다.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라는 기대감이 붙죠. 그런데 여기서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법, 금융, 공사비, 정책, 조합 내부 갈등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복합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오르기도 전에 리스크부터 맞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입니다. 재건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 계산 자체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입주권 가격, 분담금, 향후 신축 시세를 계산해 차익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재초환이 적용되면 그 예상 차익이 줄어듭니다.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 내부에서 분담금 재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성 논란이 생기고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됩니다. 재건축에서 지연은 곧 비용입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 부담은 다시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서울은 투기과 열지구입니다.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로 확정되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 열지구 정비사업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정비사업 물건을 2개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용산과 영등포에 각각 정비사업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용산이 먼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분양 대상자로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5년 동안 영등포에서는 분양 신청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양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새 아파트를 기대했는데 조합에서는 돈 받고 나가세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 비대위 활동, 내부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입니다. 투기과 열지구에서는 10년 보유, 5년 거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제한됩니다. 승계가 안 되는 물건은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거래가 막히고 가격은 왜곡됩니다. 재건축은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주비 대출 규제입니다. 정비사업은 이주가 먼저입니다. 이주가 끝나야 철거가 되고 철거가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이 막히거나 부족하면 이주 자체가 지연됩니다. 이주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입주가 늦어지고 그 사이 이자 부담은 늘어납니다. 특히 정책 변화로 조합원이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고금리로 조달하면 결국 조합 전체 부담이 늘어나고 분담금으로 전가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사비 폭등입니다. 최근 건설 공사비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3.32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초기 예상 분담금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사비가 증액되면 확정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대출을 더 받거나 급매로 정리하려 해도 승계 제한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재건축은 다 위험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문장은 이겁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수익이 돌아갑니다. 최소 510년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 대출 의존도가 낮고 추가 분담금이 나와도 감당 가능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 이주 일정이 유연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차익을 기대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해결하려 하고 규제 요건을 체크하지 않은 채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합니다. 정비사업 물건을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투기과 열지구 정비사업 물건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관리처분 및 분양 대상자 확정 시점이 언제인지, 재당첨 제한에 걸릴 가능성은 없는지,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자금 조달 대안이 있는지, 공사비 증액 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합 내부 갈등이나 소송이 있는지, 공공기여나 임대 비율로 사업성이 흔들릴 요소는 없는지,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이 물건을 왜 사는지 목적이 명확한지. 서울 재건축은 분명 돈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도시에서 새 아파트 가치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초안, 재당첨 제한, 승계 제한, 대출 규제, 공사비 상승, 정책 변화. 이 모든 리스크를 통과한 사업만이 결국 웃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를 것 같아서 산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리스크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산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 재건축 시장을 기회로 보십니까? 아니면 위험 구간으로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상황과 함께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건축에서 실제로 사업성이 좋은 곳의 공통점과 선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